신내림을 받고 무당으로 살게 된 지 어느덧 10개월이 된 한 여인이 있다. 저 신명이 좀 특이해요. 하늘이시여예요. 사업가 남편을 둔 아내로 두 아이의 엄마로 평범한 삶을 살았던 안소영 씨. 하지만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아직 배워야 할 것 천지인 무당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하늘이시여, 그녀는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새벽녘, 하늘이시여의 하루는 신당의 옥수를 정갈히 가는 것으로 시작된다. 옥수는 매일같이 갈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침 저녁으로요. 저희가 이제 신령님한테 이 옥수가 되게 중요하시니까 물을 계속 떠 있는 물을 오래되면 이게 드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오래된 물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인사할 때, 아침에 전환 인사할 때 한번 옥수 갈고 또 인사하고, 이제 저녁에 또 전환 인사할 때 그렇게 하고, 기도할 때는 좀 많이 옥수를 아침 저녁으로 해드려요. 귀찮지 않으세요? 사실 처음엔 조금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그냥 제 할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2017년 2월 내림굿을 받고 아직 1년이 안 됐다. 신의 세계에서는 애동제자로 불리는 무당 하늘이시여. 아직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 때다. 선생님, 네,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네, 직접 물을 길어갖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냥, 깨끗하게 해서 드려야 되니까. 그냥 주전자로 담아오시는 그럴 거예요? 때도 있는데요. 좀 이렇게 제가 따로 이제 버리고 또 이제 주전자로 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한 번씩은 가서 또 닦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가서 직접 한 개씩 다 가져가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틀려요. 옥수만 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바지런하게 신단을 닦는 하늘이시여. 먼지 한 톨 용납하지 않을 기세다. 원래부터 이렇게 네. 좀 부지런하시는 편이셨어요? 한번 저기 하게 되면 조금 막 닦아요. 좀 닦는 편이에요. 좀 지저분한 거는 조금 싫어서. 그러니까 할 거가 막 안 그랬는데 왠지 안 하면은 뭔가 안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자꾸 닦게 돼요. 뭐 없는데도 자꾸 닦아요. 이제 더러우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촛농이나 이제 그릇 같은 게요, 초에서 나오니까. 이제는 익숙해진 하루의 일과. 지금은 묵묵히 하고 있지만 신의 길을 가지 않으려 발버둥 친 적도 있었다. 흔히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제 눌림굿이라고 해서 이제 누른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명목으로 굿을 솔직히 봄, 가을로 2번씩은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 된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한 10년 정도 됐을 때요. 그러니까 제가 2016년 업단지를 모시자. 할머니 업을 모시면 너가 이제 그런 행동들이나 하는 일이나 이런 게 다 잘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신랑이랑 얘기를 해갖고 업단지를 모시기로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2016년 3월쯤에 업단지를 모셨나 봐요. 근데 업을 모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업단지를 모실 때는 항아리에다 쌀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딱 모시는데, 그분은 저를 어떻게 모셔줬냐면 대신복이라는 노란색의 쾌자,
그 옷을 해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신어머니를 제가 알고 나서 들은 얘기인데, 그거는 업황 이제 그런 뭐 사람마다 좀 틀리기는 한데, 그렇게 하면은 대신에 어떤 내가 이제 신굿을 한 거랑 비슷한 식으로 이제 그걸 해준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이제 그걸 하고 났는데 뒤집어진 거예요. 더 이제 좋자고 한 게 완전 안 좋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내가 이런 쪽으로 믿으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신랑이 좀 안 좋게 다치게 됐어요. 정말 죽을 뻔은 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저희 지금 현재 신어머니를 점사를 보러 찾아갔죠. 저희 신랑 일이 해결이 어떻게 될지 안 될지를 여쭤보러. 그랬는데 어머니가 그때 저한테 너는 신을 받아야 되고, 신을 안 받아서 신랑 쪽으로 우환이 된 거다. 안 좋게 일이 된 거고, 너는 이미 받았어야 되는데 너는 너무 많이 끌었다. 그리고 세상에 눌린 굿이란 건 없다. 그래서 너 이건 어차피 운명이고 팔자니까 너가 이제 받아들여라. 그런데 어머니가 그 해주시는 말이 너무 와닿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신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신어머니를 만나서 신굿을 하라고 딱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리고 제 길을 찾아주신 거죠. 그래서 신굿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바로 신굿 받았어요.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신을 받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그냥 두면 가족에게 해가 된다고, 신을 꼭 받아야 한다고 해서 결국 팔자려니 하고 받아들였다. 그렇게 소영 씨는 가족들을 위해 무당이 되었다. 주변 분들 반응은 어떠셨어요? 처음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저희 신랑만, 저희 처음에 이제 와서 어쨌든 제가 혼자면은 얘기를 안 해도 되지만 이제 가정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신랑한테 우선 먼저 가서 얘기를 바로 했어요. 어머니를 만나고 와서 내가 이 길을 안 갈 순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저희 신랑도 처음에는 생각을 하더니 바로 그냥 너가 가야 되는 길이면 자기는 나쁘게 생각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크게 뭐 걱정할 것도 없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하자 그래서 하게 됐어요. 저희 신랑은 별로 거부 안 하더라고요. 형제들이랑 부모님은 또 다르실까요? 저희는 이제 위에 오빠가 친정 쪽에 저희 오빠 있고 밑에 남동생이 있고 저희 친정 엄마만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저는 얘기를 못했죠. 근데 오빠하고 동생한테는 신랑이 얘기를 미리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모르는 척하라 그래서 다들 모르는 척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오빠랑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마는, 친정 엄마는 모르시거든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두 집 살림을 해야 되잖아요. 신당하고 집하고 애들하고. 아무리 신경을 안 쓴다 해도 안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는데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한테 그냥 얘기를 했는데 거부 반응은 없던데요. 그냥 뭐 남편이 하라 그랬으면 나는 할 말 없다 그냥 그러시더라고. 그냥 너가 힘들지 그냥 그렇게만 반응을 하셨어요. 그래서 크게 저는 식구나 주변 사람 때문에 힘든 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되게 네,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좀 네. 반대가 없이 예, 저는 좀 편한 케이스죠. 네. 여보세요? 학교 갔다 왔어? 형아는? 밥 먹었니? 뭐 먹어 지금? 또 뭐 먹고 있어? 사 갖고 왔어? 그럼? 알았어. 알았어. 생각해보고. 피곤하면 안 가고, 피곤 안 하면 가고. 싫어, 나도 생각하고 할 거야. 소영 씨가 무당이 된다는 얘기에 가족들은 다행히 반대하지 않았다. 거부감을 보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아직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못했다. 아이들은 몰라요. 애들이 아직 사춘기고 지금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거든요. 남자애들 둘인데 그냥 컸으면 얘기했을 것 같은데 아직 사춘기라 얘기를 못했어요. 그럼 사실분들은 지금 어디? 아, 송도에 집이 따로 있어요, 저희가.
이 떨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알고 있나요? 그냥 일하는 줄 알고 있어요. 제가 워낙에 이렇게 집에서 있던 엄마가 아니에요. 제가 워낙에 일한다고 바쁘게 다녔기 때문에 그냥 엄마 일하는구나. 아, 일하러 가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별다르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일하는 줄 알아요. 그럼 계속 숨길 수는 없으시잖아요. 저희는 애기 아빠랑 얘기를 했는데 신랑도 사춘기고 하니까 요것만 지나서 한 성인 돼서 얘기하는 게 어떻겠냐고. 저도 그 생각엔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한 20살 정도 되면 어차피 큰애도 이제 고등학생 뭐 금방 졸업들 다 할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는 얘기를 안 하려고 생각은 지금 그래요. 근데 중간에 어떤 또 상황이 되면 얘기한다고 해도 애들이 크게 거부 반응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전에도 애들이 제가 이렇게 뭐 기도도 하고 이렇게 뭐 초도 키고 이랬던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크게 거부 반응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얘기를 한다 해도. 아이들에게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지 솔직하게 알려주고 옆에 함께 있어주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기엔 이제 막 신의 길에 들어선 하늘이 시어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누구들은 네. 왜 챙기시는 거예요? 아, 오늘 저기 군자봉에 선한 기도를 가려고요. 그래서 이제 부채방울하고 오방개하고 챙겨서 기도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 가려고요. 선한기도는 왜 가시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저희 이제 신랑이 간제도 많이 아직 엮여 있고 해서요. 그런 것도 기도도 좀 하고 제가 또 이제 신령님한테 또 뭐 이래저래 부탁드릴 것도 있고 그래서 기도 좀 가서 기도 정성 좀 하고 제 마음을 좀 다스리고 오려고 그래서 가요. 기도는 자주 가세요? 기도는 시어머니가 이제 제가 애동이라 혼자 기도는 아직 안 가고요. 시어머니가 이제 가자고 하세요. 뭐 산에 가자 그러면 이제 뭐 태백산도 가고요. 이제 계룡산도 이제 얼마 있다 갈 거고요. 뭐 아니면 용궁기도 바닷가 이제 용궁기도도 많이 갔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기도는 다 따라다니고 있어요. 어머니 이제 가자고 하시면.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뚫고 신어머니와 함께 선한 기도를 가기 전 간단한 재물을 먼저 사기 위해 마트에 들른 하늘이시여. 이것저것 담다 보니 어느새 카트 자리가 부족할 지경이다. 뭐뭐 사시는 거예요 오늘은? 아, 지금 동자들 과자하고요. 사탕 그리고 우유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보통 기도 가실 때 네. 이렇게 많이 사세요? 전 좀 많이 사는 편이에요. 다를 때보다. 근데 할 때 좀 적게 하면 뭔가 조금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요. 조금 많이 사는 편이에요. 다른 분보다. 근데 다른 분들도 다들 많이들 하세요. 저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면 아이들을 위해 과자를 사는 주부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만큼 과자를 많이도 담는 하늘이시여. 뭐 고르는 조건 같은 게 뭐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제가 그냥 땡기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동자동녀님이 먹고 싶은 거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제가 그냥 손이 가는 게 집어져요. 그러니까 뭘 집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손이 가는 게 있더라고요. 기도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살 때마다 솔직히 다 사고 싶긴 해요. 근데 이제 손이 가는 것만 집는 거예요. 보고서는. 딱히 어떤 뭐 그런 건 없어요. 뭘 사야지 이런 거는 없고요. 그냥 제가 손이 가는 대로 그냥 집는 편이에요. 동자들은 어린아이의 심성이기에
과자나 장난감을 좋아한다고 한다. 예전 같았으면 별로 욕심내지 않았을 것들이 눈에 들어오니 참 신기한 변화다. 장을 보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다. 기다릴 신어머니 생각에 서둘러 출발하는 하늘이시여. 신어머니 자주 만나뵈러 가세요? 네, 자주 가요. 제가 뭐 일이 있거나 그러면 못 가는데 될 수 있으면 어머니 그래도 좀 자주 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신어머니 네.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아, 제가 인터넷으로 좀 보고요. 그래서 어머니 알게 돼서 인터넷에 뭐 이렇게 점사 보고 오신 분들이 써놓은 후기 같은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보고 가게 됐어요. 이제 신어머니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스승이신 건데 네. 신어머니하고는 뭐가 다르세요? 약간 좀 오히려 친엄마보다 신엄마랑 더 친한 것 같아요. 더 엄마 같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저희 그냥 친정 엄마는 그냥 그게 뭐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신어머니가 진짜 더 많이 이제 보내는 시간이 만나는 시간이나 얘기하는 시간 그리고 제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신어머니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친정 엄마보다. 이런저런 속마음을 얘기하고 제가 뭐 어떤 문제가 생긴 거 뭐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뭐 이런 거를 신어머니랑 더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요. 친정 엄마는 저를 뭐 낳으시고 뭐 기르셨고 뭐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에서보다는 신어머니랑 오히려 신고 타고 나서 신어머니가 생기면서 더 신엄마가 더 친해지는 것 같아요. 친정 엄마보다 더 가깝게 느껴져요.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준 신어머니. 친어머니만큼이나 소중하고 또 감사한 존재다. 어머니, 예, 저 왔어요. 예, 춥지? 예, 밖에 추워요, 어머니. 추운데 차 한 잔 마셔라. 그럴까요? 어머니 마시셨어요? 나 드셨어요? 먹었어, 금방. 예. 저만 그럼 먼저 먹을게요. 과일이며 뭐 알고 지낸 시간이 짧아도 오래 만난 것처럼 좋은 사람들이 있다. 공자님도 이제 하늘이시여와 신어머니 무궁화당이 일단 그렇다. 어머니가 좀 봐주세요. 워낙 잘하니까 뭐 한 번 가르쳐주니까 잘하더만. 아니에요. 그 어머니 자꾸 더 보고 배워야지.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차리는 것도 배워야 되지만 네. 원래 차리는 것 때문에 네. 신령님을 알아. 그래서 또 어느 신령님은 소신령은 이런 걸 안 잡쓰고 육신령은 이런 걸 잡쓴다 이런 걸 아니까 음식 준비를 이제 본인이 하라는 거야.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해서 준비는 우선 해갖고 왔어요. 일단 어머니 가셔서 조금 봐주세요. 그래. 네, 차 마시고 네. 만물성 가서 네. 저 만물장 보고 네.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한복집에 야, 안 그래도 어머니 저번에 막 추워가지고 겨울 거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어머니 그 입으셨던 거 그런 걸로 해서 좀 골라주시라고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나도 갈라는데 그래라. 예. 그럼 색깔 내가 골라줄게. 예, 어머니가 좀 골라주세요. 추운데 입어야지. 예, 겨울에. 아우, 겨울에 춥더라고요. 추워. 네, 추워요. 그래. 그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잘 골라주시니까 색깔. 그럼 저기 뭐야 차 마시고 네. 우리 만물상 가. 그리고 이제 네. 빨리 깜깜해져. 예, 겨울이라. 해가 금방 져요. 그래서 얼른 움직이고 준비해야지. 예, 얼른을 해요. 어머니. 빨리 가서 하고 그리고 얼른 또 기도 가고 해요. 처음 찾아왔을 때 네. 어떠셨어요? 그때는 삶을 놓고 싶은 그런 얼굴이었고 본인이 어떤 길로 방향을 가야 되는지 혼자 판단을 못해서 저를 찾아온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꼭 신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논하기 이전에 삶을 놓고 싶고 어디론가 가고 싶고 또 누구한테 가족과 피부지한테 의논하고 싶은 것도 지쳤고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야 되며 과연 헤쳐나가면 또 이런 일이 반복이 생길까 안 생길까 이런 것 때문에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신명이 좀 독특해요. 예. 신명이 어떻게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명마다 조금 제자의 성격을 떠나서 그 신명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다 똑같은 신명이 아니죠. 이름이 다 틀리지. 개똥이, 새똥이, 순이, 영이 하듯이 신명도 역시나 다 다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늘이 신굿을 하기 전에 응답을 받았죠. 기도로. 하늘이시여라는 건 뭐냐면 본인도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는 뜻이고, 하늘에서 본인 제자를 갖다가 하늘에서 내린 제자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하늘이시여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신명을. 예. 오랜 세월 무당으로 산 신어머니 무궁화당은 자신이 직접 신명을 내려준 하늘이시여를 마냥 챙겨주고 싶다. 걸어도 엄청 빨라. 저도 그래요. 두 분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지금 만물 장 봐야 돼 갖고요. 만물 사러 가요. 이렇게 장 보시는데 예. 시어머니 같이 가주세요? 아 제가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어머니한테 여쭤보고 사야 되니까 어머니가 이제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도움을 좀 받으려고. 아, 그럼 자주 함께 가시는 편이세요? 예, 어머니가 많이 저기 챙겨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러세요. 오늘 쌀쌀하다. 네, 추워요, 어머니. 추위에 서로 몸을 꼭 붙이고 걷는 두 사람. 안녕하세요. 사이가 좋아도 너무 좋다. 어머니 이거 삼배. 어머니 이거 삼배하고 근육배하고 소창 하나요? 소필 하나? 소필 하나만 주세요, 사장님. 예. 오색도 2개만 주시고요. 어머니 북어 하나요? 북어도 이거 한 마리 꺼내도 돼요? 예, 예. 북어 한 마리. 그다음에 상지랑 사장님 컵초로 주세요. 아직 배워가는 단계이다 보니 상을 차릴 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일일이 물어보고 사는 하늘이시여. 주세요. 어머니 이렇게만 사면 되죠? 이렇게 사고 오색 2개. 예, 2개 한 사서. 마리. 예, 북어 여기 있어요. 오곡. 오곡. 아, 혼자는 아니다. 오곡. 예, 예. 오곡 하나 조 주세요. 하나, 조도 하나 주세요. 사장님 이거 주세요, 빨리. 가야 돼요. 뭘 주세요? 조짜리 차에 있니? 예, 있어요. 생수나 좀 사고. 예, 예. 해서 챙겨서. 예. 예. 해서 신어머니 보기에 부족한 것까지 모두 채워 넣더니 하고 과일 이것도 한 보따리다. 챙길 것 좀 챙겨서 가져갔다 올게요. 네, 가요, 어머니. 깜빡할 뻔한 조까지 수고하세요. 빠짐없이 채우고 네. 만물상을 나서는 두 네. 사람. 이번엔 하늘이시여의 겨울 한복을 장만하기 위해 걸음을 서두른다. 팔짱을 꼭 낀 채 화려한 한복에 눈을 떼지 못하는 두 사람. 머리에 쓰는 거를. 본색은 없잖아. 없어요. 여기 하나 띠 있다요, 반짝이. 저 위에 반짝반짝한 아, 거. 저기. 어, 예, 그거에 예, 그거에다가. 응. 예, 예. 가자. 네. 들어가서 물어보자. 들어가셔요. 네, 사모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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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저 입고 있는 동료 옷 이쁘대요. 저기 바깥에 걸려져 있는 거. 꽂혀 있는 거. 그 핑크 치마에다가 왜 이렇게 수 놓아져 있는 거 그런 거. 동료. 예. 누리저고리 한 2개 하고 치마 한 2개 하고 네. 추운데. 그리고 지금은 뭐 기능이 있어서 얘가 맨날 뛰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네. 비 있을 때도 그렇고 이제 집에서도 누비저고리 입어도 돼. 집에서 점사 볼 때요? 그럼. 겨울 추우니까 그냥 그거 입고 한복 그냥 치마 입고 위에. 그게 뭐 쪽머리 하고 이쁘잖아. 네, 그렇게 입을게요. 얼굴이 되는데 뭘 걱정을 해. 어머니 색깔 좀 골라주세요. 아, 워낙에 어머니가 색깔을 잘 골라주셔가지고 한복을. 이 색하고 괜찮죠? 이거? 예. 요거. 쓰임새부터 색깔까지 다 맞는 거. 자기 것 고르듯
하나하나 세심하게 봐주는 시어머니 무궁화당. 치마 요거 요 초록빛 난 녹색빛이라 저거 하고 보라 하고.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아, 제가 이제 겨울도 되고 해서 추우니까 이제 한복이요. 이제 겨울에 추우면 이제 저희가 한복을 계속 입잖아요. 근데 겨울 한복이 이제 없어서 어머니가 이제 색깔을 너무 잘 골라주셔갖고 저희가 어머니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어머니 바쁘신데도 이렇게 오셔서 좀 골라주시려고 같이 동행해 주셨어요. 보통 이렇게 제자분들 한복 맞출 때마다 와서 같이 봐주세요. 근데 꼭 뭐 동행은 뭐 한다는 거보다는요. 왜냐면 제자들이 그 색상을 화려하고 이쁜 거를 좋아해요, 신령님들이. 그러다 보면 신복을 입게 되면은 신복의 색깔이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상한 쪽으로 골라줘야 되고, 또 본인들이 한복 입어서 남들이 또 보기 좋다고 그러고 색깔 곱다고 잘 골랐다고 하니까 자꾸 귀찮은 데가 그러네요. 한복까지 네. 같이 골라주신데 어떠세요? 아, 저야 좋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어머니를 좀 귀찮게는 해요. 어머니 이거 왜 이렇게 계속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 이제 너무 사소한 것까지 물어보기 이제 좀 죄송스러운데 아직은 제가 이제 애동이고 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면이 정말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잘못할까봐 이제 걱정되는 마음이 좀 있다 보니까 어머니께 자꾸 여쭤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야 좋죠. 어머니가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힘드신데도 그래도 챙겨주시고.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좀 신딸이 많으신데 이렇게 좀 죄송스럽긴 해요. 하나하나 자꾸 여쭤보면. 완전 노인의 색깔에 옛날 두루마기 옛날 할아버지. 근데 입으면 고상할 것 같아요. 그렇지 이제 색깔이 머리가 하얀데. 은은하실. 니들이 원래는 저렇게 고정한 색깔을 입어야 되는 거야. 그쵸. 저런 색. 젊으면 되려 고상한 색깔이 있고 나이가 먹으면 약간 화사하게. 그렇게 해야 근데 되는 이따 거야. 보면 어머니 이제 골라주신 거 자꾸 보면은 진짜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색깔이 눈이 가긴 한데 아직까지는 나중에 이제 두루마기 잘 모르겠어요. 요런 색, 요런 거, 예. 요런 거. 또 이건 너무 화려하고 요런 거. 네네. 이런 거로 두루마기 이제 해서 네, 짧게 입어야지. 이거 누비는 안에 털을 넣지 않으면 추워서 못 입어. 네네. 이제 아무래도 누비 같은 거는 네, 위에 색상이 네. 좀 흐린 거보다는 진한 진한 게 낫단 색이요? 말이야. 아. 이걸 밑에다가 이제 치마를 치마 네, 치마가 겨울 거는 아무래도 좀 어두운 색이 좀 네. 따뜻해 보고 덜 추워 보이는데 네. 이건 더 쪼그리니까 진한 색도 괜찮다는 얘기지. 그냥 치마 뭐 입어도 크게 뭐 구애 안 받고 입을 수 있는 거죠. 흰 저고리를 또 입는 그동안 그쵸, 무당으로 저고리. 살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네, 아낌없이 알려주는 무궁화당. 골병 들어 추우면 네. 천 하나 다른 고르는 거를 것에도 예, 다 예. 이유가 그래서 이제 있고 입고 그 이유들도 하나같이 네, 신딸을 예, 위해서다. 구슬하면 되지, 네네, 신복을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하고 이렇게 해서 예, 골라서 진한 색으로. 치마는 저거. 예, 치마는 조고색, 예, 보라색하고 예. 신복이나 한복을 고르실 때 특징 같은 뭐 주의해야 될 점이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겨울에는 따뜻해야 되고 또 이제 드라이를 주게 되면 금방 이제 풀기가 죽어서 제가 무슨 한복집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제 그래도 한 20년 넘게 입다 보니까 한복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으나 풀기가 죽고 그러면은 금방 헝거각거리니까 그런 주의 사항으로 좀 골라주는 편이죠. 그냥 저기 치마 기장하고 진동하고 어깨 그거 고기 좀 잘 쳐봐요. 치마 기장을 네,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힘대로 친어머니가 깐깐하게 한복의 색깔들을 골라주고 나면 이제 신딸인 하늘이 시어가 할 일은 치수 재기밖에 없다. 근데 짧았다며 줄였잖아. 한복은 치수를 정확히 재서 몸에 맞게 입어야 맵시가 나고 편하다. 신의 길을 걷고 처음으로 겨울 한복을 짓는 하늘이 시여. 그래서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그녀는 얼마나 더 많은 한복들을 맞추게 될까. 나이가 있으니까 계속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야. 굿도 해야 되고 네. 뭐 할 일이 많잖아. 예, 이런 건 예. 두고두고 입어야 되니까 약간 크게 입어. 네, 그럴게요. 그래서 입으면 네네. 다음에도 또 나이 또 먹어도 계속 입고. 입고. 유행은 돌아. 그런 것 같아요. 나 초창기에 맞아요. 했을 때 했던 게 수였거든. 네. 근데 올해 요즘- 설설이 수가 나오더라고. 예, 지금 보니까 수 많아요. 근데 수 이제 부위가 틀려지는 거지. 예, 그쵸. 그 어디에 이제 가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근데 워낙에 어머니 잘 보시니까 다 어머니가 해준 거는.
그러니까 자꾸 어머니한테 색 골라달라고. 뭐 이제 오늘 그렇게 하고 네네. 또 기도 열심히 하고 예. 어떻게 신령한테 했냐에 따라 틀리더라고. 네, 어머님 말씀 잘 새겨 드릴게요.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다 보니 어둠이 깊어지고 나서야 기도를 드리는 굿당에 도착했다. 마음이 급하니 재물을 올리는 손도 바빠진다. 우선 신어머니인 무궁화당의 도움 없이 혼자 굿상을 차려보는 하늘이시여. 그동안 어깨너머로 배운 것들을 되살려 그대로 따라해본다. 이거는 네. 한 달에 몇 번 정도 다니는 거예요? 한 달에 정해놓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 뭐, 한 번 갈 때도 있고, 2번 갈 때도 있고, 3번 갈 때도 있고, 그거는 그때그때 틀려요. 기도가 뭐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서요. 가야겠다 생각했을 때는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딱 정해진 횟수는 없어요. 이제 오늘 하시는 기도는 뭐예요? 아, 오늘은 제가 이제 신랑이 좀 아직 관제에 엮인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기도 더 드려야 되고, 제가 이제 또 제 기도를 좀 하기 위해서 좀 왔어요. 낮에 잔뜩 산 재물들을 조심스럽게 올리는 하늘이시여. 오직 신령님들이 기쁘게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뿐이다. 조상님들께 바칠 색색의 옷들도 차곡차곡 개켜서 준비해 놓는다. 이 옷들은 뭐예요? 아, 이건 이제 조상 옷이에요. 조상 옷이랑 이제 해서 이제 다 기도하고 나서 이제 선왕에다 할 거는 하고 걸어놓을 건 걸어놓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조상님들 해서 풀어 이렇게 옷 해서 드리는 거예요. 기도 한 번 하실 때만 이렇게 옷을 매번 사시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은 살려고 해요. 사는 게 또 좋고요. 이게 이제 해드리는 거니까 예단 해드리는 거라서 하면 더 좋아요. 재물의 양보다는 제자들의 심성과 정성을 더 보시는 신령님. 그래도 열심히 발품 팔아 준비한 재물들을 조심스럽게 펼치는데 한겨울 굿당에는 하늘이시여가 손을 놀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다. 첫 겨울이신 거잖아요. 그쵸, 제가 2월에 받았으니까 봄에 그쵸, 겨울이죠. 어떠세요? 아, 그래도 그때 제가 받았을 때도 그게 따뜻할 때는 아니어가지고요. 그때도 뭐 산에 기도 가고 할 때 이제 한참 추울 때였거든요. 그래서 크게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겨울이긴 하지만. 예, 아무래도 순서는 있어요. 어떻게요? 저희가 똑같이 이제 신당에서처럼 신당이 이렇게 세 군데가 있잖아요. 소당, 중당, 육당 그거 이제 맞춰서 거의 그렇게 차려요. 그것도 같이 될 수 있으면 맞출 수 있으면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떡은 저기 네, 저 여기다 북어는 여기다 넣지 말고 네, 뒤에다 저 해놓고 그리고 떡 올리고. 떡 뭐 맛있는 거 많이 했네. 파시로 해달라고 시켰어. 네네. 파시로 이제 우선 이제 네가 인사 왔으니까 한시로 하고 네. 뭐 고기 사고 다 잘 샀어. 네. 망고도 아주 잘 샀다. 그리고 저 동작 거 과자 하나씩 다 까놓고 네, 다 뜯어놓고요. 이거 하나 가운데만 까놓고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해놓고 이게 여기다 놓고 줬고. 네, 위에다 올려놓고요. 상차림 보셨는데 어떻게 네. 잘 차린 것 같으세요? 그럼요. 아직은 애동이라서 격식은 몰라요. 근데 내가 항상 네가 먹고 싶고 제일 좋고 눈에 띄어서 이거는 꼭 올려드리고 싶다는 걸 내가 항상 장만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동자
아직 애동이니까 동자 심부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과자 많이 사다 놓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냥 달콤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 잘했어요. 부정이라는 게 네. 뭐 너한테 다 붙고 달라붙는 거 여기 따라온 수비들 뭐 상무들 뭐 이런 거 다 쫓아내는 거잖아. 네, 네. 그러니까 애동이 때는 뭐 다 이게 주철주철 못해요. 네, 네, 내린 지 얼마 안 된 네. 사람은. 예. 그러면 이제 실엄마나 선생님들을 따라가서 네. 이제 부정은 산에서 온 부정 풀고 몸에 네. 붙은 부정 물건이 넘나든 부정 이런 네. 걸 다 친다고. 네. 그리고 혼자 올 경우에는 갈 때 할 줄 모르고 자신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신딸에게 신어머니 무궁화당은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많다. 뭐 따라온 것도 내가 쳐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의 가르침에 잘 따라오시는 것 같으세요? 네, 어디 산을 가든 바다를 가든 뭐 어디 가자 그럴 때는 항상 뭐 얼굴 굳지 않고 항상 웃어요. 쉬지 않고 꾸준히 해서 기특도 하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의젓해요. 그래도 의젓하고 기특하고 이 상태로 그냥 제대로 가면 큰 선생님 될 것 같아요. 산악문 열고 고기 좀 반 잘라서 신딸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신어머니. 네. 하늘이시여도 예. 제 신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예. 끔찍하다. 저기 해서 엄마도 네. 상차리고 그래야 돼. 제 어떤 운명을 찾아주신 것 같고요. 제가 갈 길을 찾아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께서 지금 많이 가르침도 주시고 제가 솔직히 제 신어머니를 뵈면서 어머니의 반이라도 제가 따라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어머니 더 옆에서 바짝 붙어서 이제 이 신령의 공부도 더 하고 무당이 되는 길을 저는 어머니처럼 되고 싶은 게 제 꿈이라서요. 어머니 따라서 잘 이제 가야죠. 그러니까 어머니께는 항상 감사하고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솔직히 진짜 어머니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어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예. 언젠가 자신의 신어머니처럼 훌륭한 무당이 되고 싶다는 하늘이시여. 아직은 먼 일일지도 모르지만 열심히 기도를 드리며 신어머니를 따르려 한다. 특히나 오늘의 기도는 남편을 위한 것이기도 해서 더욱 정성을 들이는 하늘이시여. 기도로 하루를 보낸 다음 날, 또다시 일상이 시작되고 하늘이시여의 신당에 한 손님이 방문했다. 그녀는 어떤 고민을 안고 이곳에 찾아온 걸까? 네. 예, 들어오세요. 여기 앉으셔요. 여기 방석 빼고 앉으세요. 올해 대주는 별로 좋을 게 없어요. 수가 별로 좋진 않아요. 대주님은. 대주님 하는 일이 뭐예요? 기계 제작. 기계 제작 사업하시는 거예요? 직원이에요, 그냥? 대주님 올해 몸 좀 조심하셔야 돼요. 몸으로 좀 다칠 수가 있으니까 일하실 때나 그럴 때 조금 더 주의를 좀 기울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대주님 뭐 한 내년 정도 내년 되면 내년에는 그래도 수가 괜찮네. 18년도에는. 내년 한 봄 지나서 상반기 좀 지나가야 괜찮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올해 그 정월달 요때까지 내년 봄까지는 좀 몸수 좀 조심하셔야 돼요. 몸수에 다칠 수가 좀 있으니까 그런 좀 조심하시고 뭐 대주님은 워낙에 일을 자기 맡은 거에는 크게 뭐 그런 거 없이 일 잘하세요. 일 되게 그러니까 여기 가도 일이고 저기 가도 일이세요. 아 여기 일이 너무 많아서 좀 일 편한 데로 가야지라고 생각하셔도 갔는데 거기도 일이 많아. 이분은 워낙에 일이 타고나신 분이시네. 그러니까 일복은 많아요.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그리고 저희 남편하고 이번에 되게 안 좋았거든요. 뭐 이혼을 한 해 만에 하고
저 좀 싸우고. 이혼 안 하는데 이별수는 들어 있었지만 그래도 넘어가요. 유의무이하게 넘어가요. 저만 이제 옷 같은 거 있잖아요. 내 물건을 막 싹 다 뺐었어요. 막. 왜 그러냐면 기준님이 워낙에 또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끼가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대주님은 대주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이해를 하다가도 한 번씩 훅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이해를 너무 안 해주니까 이제 이번에. 대주님 성격엔 그걸 이해하고 네. 갈 성격이 못 돼요. 기준님하고는 정반대의 성격이거든. 대주님은 왜 기준님이 그러고 다니는지 이해를 못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준님은 난 내가 하고 싶은 건 해야지. 절대 안 꺾어 고집을. 기가 세니까. 근데 여기도 만만치 않은 긴데 기준님이 더 좀 그러는 사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건을 둘이 어차피 이별수는 있어요. 잘 넘어가세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뭐 안 살 거예요. 애들 뭐 다 구했는데. 그렇잖아. 뭐 여태까지 살았는데 뭐 억울해서라도 나 같으면 더 살겠다. 저 앞으로 일은 어떨 것 같아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올해? 앞으로 계속? 아유 머리야. 내년에 일 많겠다. 내년에. 동지섣달 지나고. 내년에 일이 좀 그래도 괜찮아. 조금 바쁘겠어. 얼마를 더 원해? 응? 얼마를 더 원해? 그 말하면 됐지. 아니 저희들은 일이 막 있다가 또 없고 막 그러면은 조바심이 생겨요. 당연히 누구나 다 그래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내년에 좀 바쁘시겠어. 일 열심히 하세요. 네. 워낙에 뭐 화려하게 사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 뭐 직업 설득 잘 하셨네. 그래요. 잘 하셨어요. 그래요. 다행히 좋은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한결 가볍게 돌아가는 손님. 네, 안녕히 가세요. 이럴 땐 점을 본 무당도 기분이 좋아진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점사하고 나오신 거죠? 네네.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네, 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알고 왔어요. 점사 혹시 좀 자주 보세요? 네. 근데 보시니까 어떠세요?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오늘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제 남편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제가 그게 좀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싶어가지고 왔거든요. 보시니까 뭐라고 하세요? 네, 잘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좀 그런 일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좀 참고사항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되게 좋아요. 제가 문제라고 그러네요. 남편보다가. 예, 제가 문제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그 참고사항으로 앞으로 조심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손님분들 네. 점사를 보실 때 네.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혹시 있으세요? 신경 쓰는 건 아무래도 제가 접신을 해서 이제 신령님이 점사를 딱 보게끔 해주시잖아요. 응답을 딱 주시고 공수를 주시면 그걸 제대로 제가 오신 손님한테 제대로 전달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가장 이제 큰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죠. 제가 접신을 해서 신령님이 제대로 저한테 알려를 줬는데 공수를 주셔서 너가 이제 이렇게 중간에서 너가 대변인을 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걸 제대로 아라고 알려주셨는데 제가 어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달 방법이나 이런 게 가장 힘들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신경 쓰고요. 신의 대리인으로 살아야 하는 무당. 그런 무당이 어느 날 신의 자리를 차지하면 그것이 곧 미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지 않기 위해 깨끗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찾아오는 이들을 빌어주기 위해 하늘이시여는 더욱더 냉정하게 자신을 가다듬으려 한다. 무당으로서 가장 보람 느끼실 때는 언제예요? 이렇게 손님들을 우선은 제가 일을 뭐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요. 점사를 보러 오셨을 때 제가
그분들이 정말 답답해서 오셨을 때 어떤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딱 결정을 짓는다기보다 어떤 길을 방법을 알려주면 그분들이 되게 고마워하실 때 정말 여기는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거. 그 이제 신령님이 다 그 뜻을 저한테 전달해 주셔서 저는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만 그럴 때 되게 이 길은 그래도 정말 잘 갔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신고받고는 아직까지는 애동이고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 더 크고요. 우선은 저는 아직까지는 너무 좋아요. 신령님 모시고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열심히 운명을 받아들이며 살다 보면 언젠가 기분 좋게 지난 날들을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기 저 기도 발언 드리옵니다. 앞으로 어떤 만신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제 롤모델은 저희 신어머니세요. 지금까지 저는 다른 무당을 안 보진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처럼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신령님한테 모든 걸 바쳐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저는 신어머니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한테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지만 우선은 기도하시는 거, 신령님을 첫 번째로 위하시는 거, 저는 우선 그것만은 꼭 담고 싶습니다. 때로는 이해 불가의 일도 실망도 좌절도 반복될 것이다.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르랴. 그 모든 과정을 견디고 기도로 닦다 보면 분명 깨닫는 것 또한 있을 것이다. 그녀의 신명 그대로 하늘의 뜻을 받들며 꿈을 이루는 만신이 되길.